아무튼 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MBTI가 어떤, 뭐랄까, 그 사람의 성격을 좀 강제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여자애한테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 여자도 저한테 호감을 좀 밝혔어요. 근데 어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친구가 기본적으로 그 혈액형을 되게 따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이, 난 네가 다 마음에 드는데, 네가 A형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어. 너무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뭔 개소리야 막 그런 말을 하고 할 수는 없었죠. 나도 호감 있는 여자니까. 근데 내가 단지 A형이란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좀 뭔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겠네요. 예. MBTI로 대입시켜 보면 또 누군가는 또 그런 말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나는 네가 그거라서 마음에 안 들어. 뭐 알기도 전에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긴 하네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문제기에 한 그 사람 사귀는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뭔가 그걸 알아가는, 직접 알아가는 수고로움, 그런 번거로움 같은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혹은 그 무게를 좀 덜기 위해서 MBTI가 이렇게 그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되게 동의되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저는 또 기본적으로 좀 그래요. 뭐 그런 뭐 어떤 사람들의 심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런 어떤 MBTI 갖고 있는 어떤 논리적 정합성이나 어떤 신뢰성에 대한 것 자체도 과연 그게 그렇게까지 신뢰할 만한가라는 게 좀 솔직히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 세상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억이 넘는데 그 인구를 16개 성격으로 온전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알파벳을 몇 개씩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ENFJ 플러스 SDABC야. 뭐 이런 걸로 하면. 그렇게 한다 해도, 그러네요. 예, 그렇게 그럼 한다 해도 그것도 결국은 뭐 그걸 규정할 수는 없겠죠. 70억 명이 그걸, 넘는 인구를. 그걸 네, 규정하려면 예. 질문이 한 30만 가지는 돼야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설문지에 그 자기가 답변한 걸 토대로 하는 거니까 뭐 혈액형과는 비교할 수 없게 뭐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근데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16개 성격으로 그렇게 사람을 기획 지어 버리고 규정 짓는 건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례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좀 기우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식의 어떤 규정이나 기획하는 어떤 배제나 폭력 혹은 뭐 혐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벨님 음. 뭐 그 MBTI로 뭐 손해본 거 있으신가요? 최근에? 굉장히 아니요, 저는 뭐 손해 본 건 왜요? 너무 화가 나 있나요? 분노에 차 있나? 나는 그냥 저는 유행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네. 뭐 마치 손해 한 10억이나 100억이나 봤다거나 MBTI 론자들에게 좀 공격을 받았더라 하는 그런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처음 방송을 하면서 이름 자체가 인문학, 인문단 이제 이건 이런 거를 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면 이게 약간 낙인 찍기에 약간 도구로 음, 활용이 된다. 그래요. 음,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비약 내지는 논리를 좀 늘려보자면 흔히 말하는 약간 새로운 유형의 약간 인종주의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러지 않을까요? 음, 왜냐면 이게 백인은 우월해, 흑인은 그래, 흑인은 뭐 멍청해, 흑인은 뭐 몸만 좋아, 황인종은 게을러, 음, 막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비슷하게 뭐 INFJ는 이래.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 뭐 이건 뭘 예. 이래. 그런 건 뭐 이래.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어버리고 아까 말했던 인스타에서 보이는 흥미로 그냥 대충 올리는 그런 게시물들을 보면 뭐 어떠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 뭐 MBTI, 맞아요. 예. 예, 뭐가 안 좋은 MBTI, 음. 뭐 가장 좋은 MBTI, 뭐뭐 하기에 이렇게 규정을 짓기 시작하면 이게 사람을 규정짓고 어떤 유형에 서열화되고, 예. 네, 맞아, 결국은 서열화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제일 좋은 건 이게 뭐야? 이 제일 좋은 MBTI는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좀 이게 어떤 사람을 규정짓고 인종주의처럼 좀 아예 그냥 어떤 성향을 해버리는. 아까 바라님도 아이 초반에 했을 때는 아이였다가 이였다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잖아. 이제 문제는 이제 맞아요. 예. 그거죠. 이게 사회적으로서 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그 근간을 따져보면 과학적인 근거가 사실 별로 없다. 음. 그렇죠? 근데 그 과학적인 어떤 베이스가 깔려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을 낙인 찍고 규정 짓는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아까 코벨님 말한 폭력적인다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음, 좀 말을 좀 덧붙이자면 이건 좀 뭐 기울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식의 규정, 기획하는
말하는 뭐 아까 뭐 배제와 폭력, 혐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저 헤이트 스피치, 뭐 혐오 발화 등도 기본적으로 뭐 어느 지역 사람들은 뭐 이래, 뭐 여자는 이래, 남자는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멋대로 규정 짓고 배척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뭐 심지어 그 역사적으로 뭐 나치의 유대인 학살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처음엔 뭐 유대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에이 얘들 뭐 이래 저래 어떻게 하다가 결국 그 적대감 혹은 조롱으로 표출이 되고 나치가 집권한 데에는 그게 어떤 법적으로 유대인을 그렇게 규약하는 법으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학살까지 나아가는데 뭐 지금 뭐 MBTI 얘기하면서 아 무슨 학살이야 뭐 그런 저 얘기하면서 돌릴 뻔했어요. 굉장히 순간 네, 잠들 뻔. 원칙 있어 뭐 잠- 이런 잠들 뻔했습니다. 아,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이렇게 정색하고 덤벼든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그 생각 진짜 많이 들었어요. 결국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금씩 아까 뭐 문정이 말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 MBTI에 따라서 서열화하고 규격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경도될 어떤 위험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가 얘기해 보자는 거고 뭐 당연히 이렇게 안 되겠죠. 다만 그렇죠. 지금 세상이 하도 하수상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몇 년 사이에. 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이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자칫 놓치고 가기 쉬운 이런 면이라도 좀 얘기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MBTI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누군가를 특정화 시켜서 유형화, 코드화 시켜서 쉽게 말하면 코드화 시키고 유형을 나누고 그거를 상대방을 판단하는 근거로 딱 찍어버리는 그런 약간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인종주의가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피부 색에서 알파벳 코드로 바뀐 거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이런 걸 너무 유행으로서 가볍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구획하고 개별화하고 파편화시키고 그런 게 너무 또 가볍게 다뤄져 버리면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는 다른 뭐 MBTI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을 규정하고 배제하고 이런 논리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MBTI를 통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더 걱정은 되긴 해요. 약간 너무 쉽게 말해서 상대방은 한 사람은 복합적이고 복잡한 존재인데 그런 거를 좀 단순화시켜서 파악하는데 앞으로 MBTI가 아니더라도 다른 식으로 너무 가볍게 계속 치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은 계속 등장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을 새로운 배제하고 메이저는. 차별하고 차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코드화 시켜서 나누고 그런 논리 이런 구조가 이런 메커니즘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그때 그게 뭐 약간 정치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무슨 경제적이거나 예, 그런 식으로 좀 돼버리면 이건 좀 사회적인 문제가 훨씬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예, 무감각해지는 지금 그 씨앗을 MBTI 이 유행이 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거를 좀 멀리 보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사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런 MBTI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가볍게 여기는 것 중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코의 크기에 비례해서 아, 그렇죠. 예. 무엇의 크기도 비례하다. 근데 그게 예. 굉장히 억울한 사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거를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깨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있죠. 예, 이제 예. 그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 쓸데없다. 깨지고 왜 있는데 제 코를 보면서 얘기하죠? 아닌데 인주를 보았습니다. 아닌데. 인주를 보았습니다. 뭐 묻으셨네. 제 코의 크기는 지금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중요하죠. 아니 중요하죠. 그거에 뭐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왜 그 코가 나쁘지 않다고 변호하는 그러니까 거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어쨌든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저는 MBTI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재미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동의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진짜 어디까지나 재미로 생각해야지 과몰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교양 수업 때 MBTI를 해봤다고 했지만 MBTI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비싼 테스트였고 맞아요. 거의 모의고사 풀듯이 어떤 질문에 한 100개 이상 그렇게 질문에 답을 해서 나오는 맞아요. 그런 항목이 많아요. 결과였어요. 예, 예. 근데 요새 흔히 우리가 하는 MBTI는 그냥 뭐 질문 끼케야 뭐 질문 많으면 사람들 안 할 거예요. 근데 질문 몇 개 대답하고 몇 개는 넘겠죠. 맞아요. 몇 개 약식이죠. 대답하고 예. 응답하는 방식도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뭐 이런 건데 그 응답하는 방식에서 뭔가 뭐랄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경계가 모호한 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MBTI는 그냥 거의 재미로서 그 봐주는 게 맞고 과몰입해서는 안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뭐 이게 그럴듯한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거의 조금 비약이라고 하지만 이 MBTI 거의 포춘 쿠키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포춘 쿠키. 해외에서 레스토랑 가면은 이 하나 줘요. 쿠키 같은 거, 이 딱딱한 거 맛없는 거 하나 줍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음식점 가면은 그거 딱 까요. 봉지 까서 그거 쿠키 맛없어요. 안 먹어도 안 먹습니다. 그거 가서 안에 까면은 안에 그걸 깨면 안에 종이가 들어있죠. 그래서 뭐 되게 어려운 말로 오늘 뭐 북쪽에서 기린을 만나 뭐 이렇게 뭐 써 있는데 그게 또 기분 좋을 때 맞는 것 같다가 또 재수가 없는 날에는 뭐 하나도 안 맞는 것 같다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좀 MBTI도 저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고 사람들이 좀 재미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쵸. 입장이에요. 예. 보통 이게 MBTI가 방금 포춘 쿠키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냥 사주 같은 거예요. 그냥 사주가 그렇지. 태어난 날짜, 그렇지. 그런 뭐, 거죠. 예. 태어난 날짜, 시간, 뭐 그런 거랑 뭐 그런 건 계속 있었어요. 또 띠, 별자리. 음양오행 뭐 이런 걸로 어. 해서 또 저희가 또 인문학도 아닙니까? 그렇죠. 사주팔자라는 게 약간 뭐 유교에서 잠깐 약간 여기서 안측을 하면 유교에서 이 우주를 설명할 논리를 발명한 거예요. 약간. 근데 이게 맞습니까? 뭐 맞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맹신하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근데 그렇죠. 어릴 때 보면 그 어릴 때 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런 거를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사주팔자 같은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방송팀에서. 태어난 시간까지. 이런 게 다 똑같은 예.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비슷한 삶을 살고 있나? 음. 그러면 사주가 같은 거니까. 근데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쉽게 말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관상이 다른데. 관상은 과학인데.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MBTI 같은 경우도 관상 때문에 그래요. MBTI 같은 사람들을 한 100명을 모아놓고 다르죠. 조사하는 거죠. 그쵸. 성격이 비슷한지. 똑같이 비슷한 지금 거기 MBTI 결과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뭐 직종을 말씀하잖아요. 그런 거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100명 정도만 해도 이 MBTI에 대한 신뢰성이 그 결과로 떨어질 것이다. 맞아요. 네, 저같이 INFJ를 한 100명을 모아놓고 보면 저랑 똑같지 않는 성격도 있고 저랑 비슷한 직업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니까 이거 MBTI는 좀 너무 맹신하는 건 사주팔자를 맹신하는 것 같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MBTI가 불합리하고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는 일종의 예시를 들자면 분명히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MBTI를 바로 실행해 보면은 분명 그 16가지의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BTI로 뭔 소리죠? 갑자기. 그러니까 MBTI 예를 들어서 나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인데 정의로운 사회운동가가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 질 수 없는 거고 불합리하니까 어디까지나 재미로 합시다. 저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겁니다. 그렇죠. 연쇄 살인범과 저명한 정치인이 MBTI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 있죠. 할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같으면 성격도 비슷하고 뭐도 비슷하고 아무튼 어떤 같은 유형의 사람인 건데 MBTI의 자장 내에서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아니 뭐 여기서는 약간 이제 사회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원 환경 뭐 이런 차이 아닐까요? 이제 그러면 자원 환경에 집중을 해야지. 뭐 그 결과적으로 나온 설문조사 결과로 나온 그 알파벳 4개에 집중할 게 아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호벨님이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텐데 좀 못했던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뭐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이 얘기했던 게 뭐 저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더 좀 부언 설명하자면 바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처음 해봤던 거는 이제 실업급여 받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심리 상담을 해줘요 구직자들한테. 그때 거기서 준 설문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MBTI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 사람이 구직 활동을 하는데 나의 적성에 맞게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걸 좀 찾기 위해서 시킨 게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니 실업급여를 네. 받을 때 뭐 그런 걸 그건 시킨다고 아니 근데 완전 그건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좀 잘못됐다. 음. 예,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 심리 상담에 병행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그 기업 입사 면접 때 그런 걸 물어보듯이 굉장히 그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잘못된 그런 용도도 많다. 뭐 그것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던 그게 아니라 제가 했던 건 아까 그 바라가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긴 항목의 어떤 설문지였어요. 그래서 음. 저도 그걸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 정식 음.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MBTI. 예. 근데 그게 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터넷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약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그렇죠.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그 조사조차가 제대로 된 MBTI 검사가 아닐 뿐더러,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까 그 누가 개발했는지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심리학 전공자들이 아닙니다. 음. 물론 그 융의 모델을 기본으로 했지만 비전문가가 만든 거고, 실제로는 그 전문가들은 그걸 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유의미한 결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렇게 써요? 그게 어떤 과학적인 신뢰성이나 그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예. 그리고 뭐 꼭 그런 전문가적인 뭐 그런 전문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뭐 아까 뭐 그 바라는 처음 했을 때하고 다음 했을 때하고 뭐 이 아이 뭐 다르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사람이 성격이 뭐 경험에 따라서 문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환경에 따라서 뭐 살인자와 그런 유력 정치인의 그런 삶을 바꿔버릴 정도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뭔가를 겪어 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심지어 그때그때의 판단과 기분에 따라서도 어떤 답변이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존재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나 혹은 뭐 아이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넌 뭐뭐라서 이래, 난 뭐뭐라서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어떤 큰 책임 회피에 비겁한 또 자기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결국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큰 뭐 결론이야 뭐 있겠습니까마는 어디까지나 즐거운 차원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그냥 가볍게 소비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사람을 이렇게 기획하고 뭐 사람 사귀는 걸 이걸로 재단해서 그냥 뭐 가능성 자체도 포기해버리고 과몰입해서 타인을 뭐 배척하거나 뭐 폭력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뭐 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코벤이 무슨 타입이었다고요? 저는 INFP, 인프피입니다. 예. 그래서 잔다르크예요. 그래. 뭐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모두 이게 이렇게 불안하다 네. 이겁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봤자 그래서 그래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이게 MBTI가 이게 재미로 봐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네. 자 외향적으로 치면 지금 연예인들 다 E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안 그럴. 글쎄 요즘은 나무위 기르는 보면 연예인들 프로필에 MBTI가 다 나와 있던데.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더라고. 네, 제가 뭐 검사 안 해봤지만 아이인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뭐 음. 아이돌 뭐 진짜 배우는 내성적인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왜 연예인들은 외향적이어야 하냐 이런 의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니까요. MBTI 이거 연예인들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E가 아니고 I인 사람이 연예인을 하고 있다. 이 자체가 일단은 신빙성이 좀 이미 갉아먹고 들어가는 거다. MBTI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주전부리 좀 이쯤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코벨님이 좀 마지막으로 좀 한 문장으로 조금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시간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이 한마디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 과유불급, 언제나 과몰입이 문제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